예, 방금 소개받은 행안부의 디지털 서비스 정책과장 조진상입니다. 조금 앞에 세 분 발표가 너무 재미있고 또 내용도 말랑말랑하고 또 실생활에 딱딱 와닿는 내용이라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뭐 비록 공무원이 만든 자료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저희 디지털 서비스 개방이라는 건데요. 실은 조금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약간 사례를 들어서 조금 쉽게 이런 걸 왜 하게 됐는지 배경이나 이런 것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예, 동사무소라는 데를 갔습니다. 이제 오프라인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발전하면서 팩스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PC 통신이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없지만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겼냐면 어느 순간 보니까 G4C 혹은 뭐 예전에는 민원24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인터넷에서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이제 발급이 됐던 거죠.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되니까 이제 자기 폰으로도 됩니다. 자기 폰으로도 모바일로 됐던 거죠. 그럼 이제 공공 채널이 그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이 뭘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어렵지만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공공 웹 앱뿐만 아니라 예, 여기서 공공 웹 앱은 정부24 이런 것들이고요. 예, 국민에게 친숙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민간 앱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런 앱들입니다. 예, 예를 들면 그런 데서도 예, 신청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채널을 확대해 드리겠다. 요런 내용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 효과가 올까? 요건 뒤에 아마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은 필요한 민간 융합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민간은 그 개방된 서비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개념이라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예, 뒤에 사례를 보면 쉽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개방이라고 하니까 또 10년 전부터 하던 게 데이터 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니네 데이터 개방이라는 것과 서비스 개방이라는 게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이 많고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개방은 이미 일상에서 많이 쓰고들 계십니다. 아마 오늘 여기 대중교통을 오셨으면 뭐 버스가 언제 오는지, 뭐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 앱이나 다른 여행 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개방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개인정보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정부가 민간을 향해서 이렇게 개방해 주면 그 개방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민간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고요. 대표적으로 공적 마스크 앱입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 약국에 뭐 마스크가 몇 개 남았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방을 해주면 그걸 뭐 이렇게 뭐 의학 쪽 앱이든지 아니면 지도 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표출해서 서비스를 했던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데이터 개방이고요. 서비스 개방은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서비스는 말 그대로 국민이 공공기관을 향해서 뭔가 해달라고 개인이 뭔가 해달라고 하는 거여서 양방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공적 마스크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와 대비되는 게 이제 자녀 백신 이야기입니다.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 화이자가 남았어, 모더나가 남았어,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이제 데이터 개방은 그걸로 끝이 났고요. 이제는 그걸로 끝이 나지 않죠. 이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있는 주변에 어떤 내가 화이자를 맞고 싶으면 내가 그걸 신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서비스 개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프로세스가. 예, 그래서 서비스 개방은 예, 데이터 개방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현황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신 많은 행정공공기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그동안 원스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원 5천여 종 중에 한 2,800개가 지금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록이 가능하듯이 전입 신고가 가능하듯이 예,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곳에만 가면 다 해결되는 건 아직은 아니고 많이 노력을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유명한 정부 입사에서는 1,000명 정도가 되고요. 해외 직구 같은 거 하시면
뭐 통관구여부 같은 거 신청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 관세청, 그 다음에 뭐 가족관계,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은 또 대법원,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예. 그 다음에 그 이제 민간 융합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뭔가 해결을 할 때 혹은 서비스가 필요해 그러면 실은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한번 수목원에 한번 놀러 가볼까? 혹은 뭐 휴양림에 놀러 가볼까? 이렇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로 휴양림 사이트에 가서 예약하지 않습니다. 계약하지 않습니다. 먼저 뭐 검색을 해보시거나 경로를 찾아보거나 이렇게 리뷰를 보시거나 별점을 보시거나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음에 들어 이러면 이제 해당 수목원 사이트에 가서 예약을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일상에서 민간 서비스나 공공 서비스가 이렇게 분절적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은 우리가 폰 하나를 가지고 각각 이용을 해왔던 겁니다. 예, 요거 이제 사례를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해가 쉬운데요. 코레일 기차 승차권 예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지를 갈 때 모르면 이렇게 경로를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세종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세종에서 서울 오는 기준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서울역까지 갈래 이렇게 하면 이제 경로가 쫙 나오잖아요. 그럼 예전에 요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경로를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뭐 기차를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이렇게 선택해서 왔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종전에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공공이 붙으면 저 내가 원하는 경로를 누르면 이제 코레일은 예약이 됩니다. 굳이 내가 코레일 톡 앱을 깔지 않아도 혹은 코레일 사이트에 가지 않아도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디지털 서비스 개방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융합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예, 요 좀 추진 방안 말씀드린데 뭐 약간 공무원스러운 PT가 나오는데 일단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예, 민간 융합의 원 사이즈 토털 서비스를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해서 구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요거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종전에는 저희가 이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정부24나 혹은 뭐 내가 어떤 수당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아까 말씀드린 뭐 직구 같은 걸 하려면 유니패스 혹은 뭐 세금 관련된 걸 하려면 홈택스, 위택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셨죠. 여기서 이제 자신의 서비스를 국민들이 많이 쓰는 걸 개방을 해주시면 공공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데에 등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중개를 해주는 거죠. 중개를 하면 그게 필요한 민간 회사에서 그걸 가져다가 자기네 서비스와 결합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지도앱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요 기본적인 체계가 되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보면 화살표가 민간 쪽으로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제 공공 쪽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가 개방이 되면 이제 반대로 다른 행정기관의 거를 다른 행정기관이 또 가져다가 자신만의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요즘 뭐 청년 지원 이런 게 많이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당연히 복지로에 가면 청년 지원 관련된 서비스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 지원 서비스를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면 그 서울시 거 개방된 거를 복지로에서 가져다가 쓰면 또 원스톱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추진 방안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니네가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 예,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정부나 공공기관에게 뭔가 요구하고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뭐 민원 사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수혜적 공공 서비스라는 게 있고 뭐 나머지 포섭이 안 되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민원은 아시는 것과 같이 주민등록 등초원을 발급받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수혜적 서비스는 아이를 낳으시면 출산지원금을 받는다든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뭐 코로나 관련된 국민지원금을 받으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말씀드렸던 뭐 기차 승차권을 예매한다든가 휴양림에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저희가 현황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 다음에 민간에서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개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 융합 서비스 유형을 약간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스톱이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융합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원스톱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잘 모르면, 내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면 초록창에 쳐봅니다. 잘 모르면 어떤 그런 종합 포털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전입신고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면서 내가 그걸 읽고 그러면 정부유사 가서 해야 되겠네 해서 정부유사 가서 전입신고를 하십니다. 요게 이제 종전의 프로세스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해드리겠다는 거는 링크를 타고 이동할 필요가 없이 거기서 바로 되게, 그게 이제 원스톱이고요. 융합은 아까 기차 승차권 예약 같은 겁니다. 내가 전국적으로 원하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통해서 목적지로 간다. 그러면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경로를 조회하고 다른 앱으로 이동 없이 그 앱에서 최종적으로 교통편까지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게 융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부터 시범 서비스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요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수요가 많은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개방 작업을 하고 있고, 그 개방을 원하는 민간 기업들과 함께 지금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요 추진 계획에 나온 요 시범 서비스 6종인데요. 그 앞서 보여드렸던 건 이제 코레일 기차 승차권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코레일만 있는 게 아니라 SRT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SRT 기차 승차권 예매도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달라지냐면,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차를 타면 앱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코레일 앱도 있어야 되고 SRT 앱도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앱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편리하고요. 좋은데 문제는 이제 같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어떨 때는 SRT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코레일 가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차를 사면 이제 나중에 조금 연식이 되시면 2년마다 자동차 검사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게 통상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편물로 이렇게 임박했다고 통지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요즘은 신청을 하면 문자로 알려주거나 이렇게 알림톡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그걸 보고 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 검사소에 가서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게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그 알림톡에서 바로 예약이 되게, 알림톡에서 예약이 되게, 아니면 내가 뭔가 자동차 검사와 관련된 앱들이 많잖아요. 자동차 관리해야 되는 거, 이제 그런 데서 되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요즘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아마 좀 많이 뭐 힐링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건데, 휴양림 예약, 그 다음에 수목원 예약, 이런 것들이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뭐 아마 많이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가보셨거나 아마 갈 예정이시거나 그렇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다양한 민간 채널을 통해서 예약이 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고요. 다섯 번째는 요거는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저희가 비행기를 탄다고 하면 인천공항까지는 어떻게 가는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지도 앱을 하시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인천공항 내에서 그럼 비행기 탈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민간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가 합쳐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시차가 약간 있어서 미리 알아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비행편이 있으면 여기 임박해야 게이트 정보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나오면 이제 그 게이트 이렇게 해서 내가 인천공항 내에서 어떤 출입국 단계를 거쳐서 내가 몇 번 비행편을 타기 위해서 얼마큼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경로로 뭐 1터미널인지 2터미널인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게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문화누리 카드라는 게 있는데, 저게 이제 그 국민지원금처럼 바우처 같은 겁니다. 근데 통장이나 이런 전자지갑에 얼마큼 이렇게 충전이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특정한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 앱에 전자지갑에서 담아서 발급받거나 혹은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좀 말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 회사들도 많고 여기 오신 분들처럼 행정 공공기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각각 연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허브 역할을 해서 중개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저희는 공공 서비스 플랫폼
개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금 요거를 만들고 있고 양쪽을 붙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행정안전부의 단독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행정공공기관, 그러니까 서비스를 가지고 계신 그 행정공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또 필요하고, 또 이 디지털 서비스 개방에 신청 채널로서 참여하실 민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